믿을 만한 정통교의 위치나 정보는 물론 설교나 찬양 등 다양한 기독교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녹톡앱이 다운로드 10,000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야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각 연예 감독들이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인 엘가온을 방문해 여성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칼빈대학교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 부부의 영성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믿을 만한 정통교의 위치나 정보는 물론 설교나 찬양 등 다양한 기독교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녹톡 앱이 다운로드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굿TV가 개발한 이 앱은 언제 어디서든 검증된 콘텐츠를 들을 수 있어 기독교인의 필수 앱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굿TV가 최근 출시한 녹톡 앱이 다운로드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하고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이용자 폭도 넓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안드로이드 9,218건, 아이폰 1,216건을 달성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톡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위치에서 반경 1km 내에 있는 교회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터치하면 굿TV가 검증한 교회 정보 확인은 물론 설교도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타지에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설교와 찬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 녹톡 앱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녹톡 앱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소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했다면 오디오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녹톡 앱은 교회나 개인이 직접 설교나 강의, 찬양 등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녹톡에 가입한 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네이버에서 검색돼 중소형 교회를 알리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들이 재미있게 활용해서 이 녹톡 앱들을 계속적으로 청취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세대 목회자 사역자분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녹톡 앱은 앞으로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이나 정신질환, 가정환경 등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던 청년들이 함께 야구를 하면서 차츰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한 야구장. 오랜만에 재개한 훈련이어서 그런지 선수들의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고 받는 동작이나 배트를 휘두르는 건 모두 여느 야구단 못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이름의 리커버리 야구단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바하밥집 김현일 대표가 미국 출장 때 알게 된 노숙인 야구리그를 도입한 겁니다. 야구단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서로가 또 희생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협동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정신들이 같이 녹여 있기 때문에 야구단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리커버리 야구단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교우 관계가 어렵거나 가정 위기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청년,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포수를 하다 보니까 팀에서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더라고요. 이제 집중도 잘해야 되고 팀한테 응원도 많이 해야 되고 공동체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단은 현재 올해 정식 출범한 5일4구 리그에 참여 중입니다. 일반인 팀으로 구성된 5일 리그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4구 리그가 함께 경기를 치르는 시스템입니다. 이날 유소년 팀 히즈 베이스볼 클럽과의 연습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친 김다인 양은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 스스로 삶의 변화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랑 말할 때 목소리가 커졌고요. 생활이 바뀌니까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하니까 건강해졌어요. 많이.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소식에 이만수 전 SK 감독이 5.14 리그 초대 총재를 맡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야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 야구를 통해서 함께 하면은 또 이제 더불어 가는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좀 삶에 유익함도 줄 수 있고 또 같이 사회 공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부족하고 서툴지만 야구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회복해 나가는 리커버리 야구단. 고립에서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의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최근에 신축된 은퇴 여교역자 거주공간 엘가원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각 연회별로 감독 이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고 엘가원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행보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최근 신축한 은퇴 여교역자 거주 공간인 엘가온을 방문해 여선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엘가온은 1984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 여성교사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여교역자들의 노후를 위해 세운 공간으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의 손길을 거쳐 올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여교역자들에게 한국교회를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에게 한국은 최초의 안수 준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감리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감리교 영향력이 잘 커져서 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날 11개 연회 감독들이 엘가온에 1,0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례대로 해오던 각 연회별 감독 이취임식을 하는 대신 그 비용을 엘가온에 기부한 겁니다. 엘가온은 현재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17일에는 개관 예배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신임원들은 엘가온 방문에 앞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을 찾아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감리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 부부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을 비롯해 칼빈대 석좌교수 윤호균 목사, 조직신학 김지호 박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율법론을 주제로 강의한 김근수 총장은 율법은 신앙생활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라며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균 목사는 사람을 보고 목회하지 않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목회자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칼빈대학교가 초교파로 진행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는 강의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당사자인 이춘재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법정에 나와 일반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앞서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언론의 촬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청록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온 이춘재는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관련 사건 일체를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위해 이틀간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원 개정과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측은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당원의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로 현행 당원 96조 2항에 명시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공천 원칙이 5년 만에 폐기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마지막 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려 각각 34.8%, 44.9%를 나타냈습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조주 기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등 세금 문제와 전세 실종과 관련한 부동산 문제가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4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4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3,146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약 7조 7천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또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청년 지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한국의 체류 허가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가 누적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 2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까지 총 5천여 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13년 난민법 시행과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단체 관계자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 이유나 정치적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서울대 의과대학과 협력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화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단이 가능해 비용과 사용 환경에서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은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내년 중 선보일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남미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보고로 일컬어지는 아마존 열대우림과 판타나우 열대 늪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올해 1월에서 10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93,35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89,176건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판타나우 열대 늪지 화재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21,1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등을 염두에 두고 야구장 관람석을 80% 넘게 채우는 코로나19 실험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 감염 확산 대책의 효과 등을 파악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감염 확산의 갈림길에서 무리하게 인체 실험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비슷한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7일에서 8일에는 도쿄돔에서 열리는 경기 관중을 대상으로 한 실증 실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 2주 의무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뉴욕주 도착 후 사흘간 격리 후 나흘째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새 규정은 1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10년 단위로 실시되는 제7차 인구 센서스를 개시했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조사원들은 2달간에 걸쳐 상하이 고층 아파트부터 티베트 자치구의 오지 마을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을 방문해 인구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중국의 이번 제7차 인구 센서스는 조사 대상 인원과 조사원의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일의 인류 최대의 조사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10년에 실시된 제6차 인구 센서스에서 당시 중국의 인구는 13억 3,972만 4,8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025년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가입자 수가 6억 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사하라 이남 모바일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이 지역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수는 4억 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의 시장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2019년 기준 전체 모바일 사용자의 4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률도 2025년 65%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굿TV 뉴스 한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선교교회연합회가 입법 예고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연은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풍조,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성탄절을 위한 HJD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JD는 해피 지저스데이의 약자로 2호선 홍대 입구역 전광판에 12월 한 달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러스트를 게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 측은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을 기념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션 아일랜드 장기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소프라노 김인주 독창회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독창회는 핸델, 모차르트 등이 작곡한 성가와 오페라 곡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인주 씨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BA 리더스 포럼 2020이 오는 10일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비즈니스와 목회, 선교 현장의 현 이슈를 조명하고 교회의 선교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권 대표와 디플러스 정원혁 대표 등 현장 CEO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땀 흘리는 리커버리 야구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전해주는데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